서울을 생각하며 오만 가지 생각하며 찍어가는 점, 내가 찍은 점, 저 촘촘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저녁이면 검푸른 색이 되는 고향바다, 어스름이 내리면 검푸른 색이 되는 뉴욕의 밤하늘, 주례를 서준 화가 고이동, 결혼식 사회를 본 시인 정지윤, 시집 표지를 그려준 노천명, 그림을 팔아준 최준우, 피란 시절 부산에서 자주 술잔을 나누던 이중섭, 장욱진, 조병화, 서정주 등등. 그리움 하나, 점 하나, 슬픔 하나, 점 하나. 그리움이 깊을수록 붓도 점도 오래 머물며 번져나간다. 하나하나 검푸른 점으로 찍어 나간다.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추상미술의 선구자 수화 김한기 화백의 전묘화를 보면서 떠올린 단상입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첫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과 잭슨5가 부르는 I'll Be There. You and I must make a pact. We must bring salvation back. Where there is love, I'll be there. I reach out my hand to you. I have faith in all you do. Just call my name and I'll be there. I'll be there to comfort you, build my world and dreams around you. I'm so glad that I found you. Oh! I'll be there with the love that's strong. I'll be your strength. I'm holding on, holding on, holding on, holding on. If you should ever find someone new, I know he better be good to you. 'Cause if he doesn't, I'll be there. Come on, everybody sing. Don't you know, girl, I'll be there. Everybody. Oh, yeah. Just call my name and I'll be there. Just look over your shoulders, honey. Ooh, I'll be there. Everybody sing it. Whoa, just call my name and I'll be there. Come on, everybody,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like this. Come on. Look around. Everybody sing it. I'll be there. Lord, oh yeah. It's beautiful. And I'll be there. Woo! 잭슨5와 마이클 잭슨이 함께 부른 I'll Be There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그 I'll Be There 공식 음원이 아니고 예전에 그 모타운 25주년 축하 기념 행사 때 네, 그때 형제들은 잭슨 5와 마이클 잭슨이 함께 무대에서 불렀던 곡인데요. 그러니까 공연 실황인 거죠. 이 노래 바로 부르기 직전에 그날 빌리진이 최초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동시에 이 모노크도 이 세상에 최초로 선보이게 된 그 무대가 바로 이 직전에 불렀던 빌리진 무대였고 빌리진이 끝나자마자 바로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이어서 이 I'll Be There를 부르면서 초반에 굉장히 이제 숨이 차서 숨이 좀 고르지 못했던 그 마이클의 음성을 초반에 좀 들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 그 어렸을 때 7살 때인가요? 그 10세 이전에 처음에 그 잭슨 5로 이 노래를 처음에 이제 음원을 발표했을 때 그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뭔가 뭉클해지고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 시절 어렸을 때 정말 천진난만한 마이클 잭슨의 형제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 중간에 저메인 잭슨하고 함께 둘이 이제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면서 화음을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 참 정말 이 영상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새삼 마이클 잭슨이 또 그리워지기도 하는 그렇게 그리워지게 만드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자, 인사를 놓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인사 놓치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진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저는 DJ 정진희입니다. 벌써 을사년 새해가 밝은지도 오늘로 꼭 보름이 됐죠. 오늘 1월 15일이니까요. 새해가 되면 꼭 해야 할 일들, 또 하고 싶은 일들, 또 뭐 배우고 싶은 거,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초에. 우리 풀친들도 아마 그 포부에 가득 차서 그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그런 거 있죠.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올 여름엔 기필코 비키니를 입고 해수욕장을 누비고 다니리, 혹은 자격증을 많이 따서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쌓으리,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워라벨의 방점을 찍으리, 로또 1등에 당첨돼서 헐벗고 굶주린 내 이웃을 구제하리 등등 야심찬 계획을 많이들 짜셨을 텐데 뭐가 되었든 기왕 작심한 거 너무 거창하거나 막연해서 3일천하로 끝나지 않게 작지만 실현 가능한 계획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성취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친절한 진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오늘은 미술 이야기 준비했고요. 이미 힌트가 나갔죠, 오프닝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추상미술의 선구자 수화 김환기 화백의 삶과 사랑, 그리고 작품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독특한 시각적 언어로 추상미술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며 국내 미술작품이 경매 시장에서 100억 원대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최초의 사례를 기록한 수화 김환기 화백이 선사하는 시대를 초월한 깊은 철학적 메시지와 감동, 그리고 여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진희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진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19번째 미술편, 예술로 세계를 품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수화 김환기 화백의 도슨트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1부 들어갈게요. 1913년 일제강점기에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출생한 이 수화 김환기는 동경과 파리를 거쳐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한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사람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적 정서를 서양의 추상미술과 융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의 구상에 있어서는 그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시기별로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기에는 한국적 정서와 그 자연의 요소가 깊이 배어있는 자연의 이미지, 그러니까 달, 산, 나무, 꽃, 항아리 등과 같은 이런 소재들과 또 자연의 색감을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한국의 아름다운 서정성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이제 중후반기인 파리 시기와 뉴욕 시기를 거치면서 서양의 추상 미술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구상적인 요소가 강했던 어떤 초기의 화풍에서 벗어나 점, 선, 면 등을 활용한 작품들이 주를 이제 이루면서 단순함 속에서 깊이 있는 의미를 추구하는 추상화의 경향을 띠게 됩니다. 네, 어쨌거나 김환기의 그 구상 화풍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한 그만의 독특한 미학이자 노력의 산물이었다라고 진 씨는 생각합니다. 김환기의 초기부터 파리 시기까지의 작품 세계를 먼저 보면요. 주로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통미술과 서양미술의 융합을 시도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의 자연과 풍경을 소재로 한 산과 광, 또 나무와 꽃 같은 자연 요소들을 그리는 한편 일본 유학 시절에는 야수파와 표현주의 등에서 받은 영향으로 전통적인 기법과 또 현대적인 색채 구성 방식을 작품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후 그 동경 시기를 거쳐서 이후 1956년 이제 파리로 이주하면서부터 그 초기의 어떤 구상적인 요소는 점점 사라지고 보다 순수한 형태의 추상화인 점과 선, 면으로 이루어진 구성적인 요소들로 줄을 이루며 작은 점들을 통해 화면을 가득 메워가는 점묘 기법이 그의 작품에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죠. 특히 청색 계열의 그 세련되고 절제된 색채는 이제 이후 환기 블루라는 그 어떤 독특한 애칭을 생산해내면서 김환기의 시그니처 색채가 됩니다. 이 시기에 피카소, 또 미로, 또 칸딘스키 등 서양 현대미술 거장들과 주로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고 또 보다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며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1963년부터 1974년까지 그 뉴욕 생활을 활동하면서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그의 어떤 예술적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는 그가 한국의 전통적 미술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추상 미술로의 전환을 이루었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고요. 뉴욕은 당시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다양한 예술적 실험과 또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추상 표현주의와 미니멀리즘 등 다양한 현대미술 경향에 영향을 받으면서 캔버스를 가득 메운 이 점묘 기법을 통해 독창적인 김환기만의 추상화들을 창작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묘 작품들은 어떤 반복적이고 또 체계적인 패턴 속에서 어떤 미묘한 색의 변화를 통해 깊이감과 또 공감감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시기에 그 푸른색은 한국 전통 청자 있죠. 청자의 색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작 중 하나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와 같은 작품이 그에 속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내 김향한 여사와의 그 헌신적인 내조와 사랑 이야기가 김환기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데 아주 큰 디딤돌 역할을 하죠. 김환기의 아내인 김향한 여사는 김환기의 예술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한편 남편의 작업에 대해 깊이 있는 비평과 조언을 또 제공하기도 했고요. 이 김환기 사망 후에는 그의 작품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등 남편의 예술적 유산을 관리하고 김환기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김환기와 김양아는 그 부부이자 예술적 동지로서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는데요. 김환기의 추상은 단순한 기하학적 추상을 넘어 그 안에 한국의 전통적 정서와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고 있으며 동서양, 그러니까 동양적 사유와 서양적 형식미를 조화롭게 결합한 예술적 성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신, 별시. You are my star, 이 노래는 너야. 불빛 하나 없는 길을 걷게 해줄 기나긴 밤 쓰다만 이 노래의 의미를 찾고 있어. 나 여기서 두 팔 벌려 힘껏 달려와 내게 입 맞추던 그 눈빛을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 나였다면 언젠가 돌아본 그곳에 너를 바라보던 그 하늘이 나였다면 다시 나의 별이 되어줘. 주머니 속 내 손을 꼭 잡고 형편없는 나의 말에 웃어 주던 그리운 밤 아무 일 없는 듯이 전화를 걸고 있어. 나 여기서 두 팔 벌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19번째 미술편 예술로 세계를 품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수화 김환기 화백의 스토리를 듣고 계십니다. 큰 캔버스의 검은색 바탕에 또 파란색 네모들이 열과 행을 이루며 가득 차 있고 푸른색의 점이 그 네모의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식물의 체세포와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수화 김환기 화가의 점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가까운 거리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그 이별의 서글픔과 헤어진 누군가와 다시 만나고픈 염원이 담긴 작품인데요. 좀 더 거리를 두고 이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 속 푸른색 네모들과 점들이 검은색 바탕과 어우러지며 그 아주 묘한 느낌의 무늬를 띱니다. 무수히 많은 푸른 점은 사각의 면으로 쌓여 있고요. 마치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표현될 수 있듯이 무수히 많은 점들, 또 그것은 무수히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수많은 별들이 있는 밤하늘의 모습과 흡사하기도 합니다. 제각각의 사각의 틀에 쌓인 점들은 다른 모양으로 천을 뒤덮고 있는데요. 어디가 처음이고 또 어디가 끝인지 모를 광활한 우주처럼 빼곡히 화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각각의 점은 저마다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저마다 주인공처럼 빛이 나지만 화면 전체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전 세계 또 전 우주의 일부인 것처럼 뭐 그렇다고 점들이 저마다의 색을 잃고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이 차원의 화면은 동일한 선으로 쌓인 점의 연속으로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점 하나하나는 중첩되고 또 화면 전체로 퍼져나가 결국 화면의 전체를 채우고 있으며 점을 메우고 있는 사각면 또한 그 점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그 패턴인 듯 같이 하는 패턴으로 미묘한 운동감과 율동감을 느낄 수가 있고 점의 크기와 색채의 농담 또 번짐 등의 차이로 마치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늘을 수놓는 별들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늘 아래 각기 다른 인간이면서 또 하늘 안에서 각기 다른 별들처럼 밝게 빛나는 점들인데요. 하지만 결코 유한할 수 없어서 언젠가 사라져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전체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한 우리의 삶이 무한히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김환기는 하루 16시간씩 작업하면서 출렁이는 파도와 별빛과 그리고 달빛을 그림 속에 투사시켰는데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오묘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향바다와 친구를 생각하고 또 매우 동양적인 사고와 우주관을 반영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야경도 될 수 있고 또 작업실에서 떠올린 고향바다 또는 보고 싶은 친구들의 얼굴일 수도 있겠죠. 일일이 점을 찍은 후 다시 네모난 테두리를 그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은 마치 오래된 고승이 수련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점들은 각각의 세포, 인간의 세포 같기도 한데요. 세포는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갈라진 벽을 뚫고 튀어나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각자의 세포 안에 혹은 밖에 다른 주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예술에 대한 고뇌와 고향에 대한 향수가 만들어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는 김환기가 평소 절친했던
시인 김광섭의 시 저녁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것인데 1970년 제1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김환기는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했고 조형 요소의 기본인 이 점, 선, 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1965년 이후에는 특히 점에 대해 탐구하면서 점화로의 그 전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는 이런 뉴욕 시대의 그의 작품을 대변하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바라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저녁에라는 김광섭 시인의 시인데요. 이 김광섭의 시 저녁에는 뉴욕의 그 화려하고 밝은 야경 속에서 고향에 대한 작가의 향수와 그리움을 자극하기에 정말 충분한 식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청색의 맑고 투명한 색은 고향에 대한 순수함 같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밝게 빛나는 많은 사람들,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연을 맺는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늘을 빼곡히 채운 별들처럼 넓은 우주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넓고 넓은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 한 명인 내가 또 한 명인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끈끈한 인연의 가족으로 혹은 배우자로 부모 자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친구나 직장 동료 스쳐가는 인연까지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특별한 인연 고리를 맺고 살죠. 그 인연은 수천 또 수만이 넘는 경우의 수를 넘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소중하고 또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특별한 서로의 인연에도 이별이라는 슬픔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또 당연지사기도 하죠. 사랑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사별할 수도 있고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에서도 결국 죽음은 각자의 운명 속에 있는데요. 과연 우리라는 공동체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만날 수는 있을까요? 이별이란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별을 예감하고 만남을 시작하지 않고 또 어느 누구도 생애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예상하며 살아가진 않죠. 어쩐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할 것 같은 기분, 또 결코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마지막은 없을 것 같은 느낌, 생애 마지막까지도 함께하고픈 그런 바람이 들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를 기약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됨을 잠시라도 격렬히 경험한 너와 나의 인연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만날 수 없는 인연이라도 같은 밤 하늘 또 별을 공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안이 되죠. 무한히 쏟아지는 점이 별이 되어 그림을 담아내듯 언젠가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별을 그려봅니다. 점을 새겨봅니다. 물감이 캔버스에 스며드는 듯 무수히 찍은 점들이 시에서 언급된 별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유심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세상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내 정다운 너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냐. 널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꽃 한 송이 나는 꽃잎에 숨어서 기다리니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는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자. Maybe it's like a dream. I see the stars so for me. Maybe it's like a magic. I know you're my star. Saturday night 재미없는 얘기 no beer no cheese 우리 둘만 여기 재미없는 사람끼리 눈이 맞았나봐. You heart of my songs. 어떤 별을 가장 좋아하냐면 미소를 띠고 내게 말해. 별 보러 갈래. Listen to our favorite songs.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웃고 떠들다 보면 We drive away. 어느새 멋진 바다 위로 별들이 쏟아져 내려. Can't you see the stars? They call it Milky Way. 쏟아져 머리 위로 난 나를 업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녀. 그중 가장 예쁜 저 별을 찾아서 밤이 새도록 뛰어다니고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Maybe I know the name. I see the stars over me. Maybe you got a planet. I know you got my star. Everyday night 매일 같은 얘기 no feeling no chillin 우리 둘만 여기 재미없는 사람끼리 눈이 맞았나봐. You heart of my songs. 어떤 별을 가장 좋아하냐면 미소를 띠고 내게 말해. 별 보러 갈래. Listen to our favorite songs. 좋아하는 노래 듣고 웃고 떠들다 보면 We drive away. 어느새 멋진 바다 위로 별들이 쏟아져 내려. Can't you see the stars? 모래 위에 누워서 저 별을 다시 보다가 아름다웠던 우리 이 순간을 저 별에 담아서 We fell in love. See the stars, they are stars. Ay, yeah, yeah. They call it Milky Way. 쏟아져 머리 위로 난 나를 업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녀. Yeah. 그중 가장 예쁜 저 별을 찾아서 밤이 새도록 뛰어다니고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유심초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네, 볼빨간 사춘기에 별 보러 갈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유심초 선생님들이죠. 네. 정말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라는 시를 모티브로 해서 시에 멜로디를 붙인 노래가 바로 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라는 이 곡이었습니다. 네, 의미 있는 곡이라서 아주 옛날 곡인데 오랜만에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요. 네, 흥겹네요. 자, 3부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존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마치 편지를 읽듯 도슨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 화가가 글을 잘 쓰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정이 넘치면서 마음을 울리는 다정다감한 남자였다. 편지글 대부분은 독특하고도 간결한 문장으로 써진 한 편의 시 같았다. 그에게서 여러 통의 편지를 받는 동안 그녀는 가끔 한 번씩 답장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글의 힘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두 사람은 편지 교류만으로 점점 가까워져 갔다. 서로에 대한 애틋하면서도 가득한 그리움으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땐 아주 오랜 시간 사귄 사람들처럼 허물없는 정을 나누게 되었다. 바로 그 화가가 오늘날 한국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소아 김환기 화백이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변동림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천재 작가, 날개의 작가 이상의 미망인이었다. 유아여전 학생이었던 시절 그녀의 오빠 변동욱이 경영하던 다방 낭낭파라를 자주 찾았던 변동님은 이곳에서 이상을 만나게 되고 둘은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상은 일본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결혼 3개월 만에 비보이다. 그 후 변동님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일본 작가 노리다케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화가라며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는데 그가 김환기였다. 둘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가고 결혼하기로 하였으나 결혼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김환기는 부모의 등살에 떠밀려 19살에 결혼을 해 아이가 셋이나 되는 이혼남이었고 변동님은 전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이었기 때문에 양쪽 집안의 반대에 크게 부딪혔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의지대로 결혼하게 되고 변동님은 김환기의 아호였던 향안으로 김환기는 또 새롭게 수화라는 아호를 만든다. 그렇게 변동님은 김향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김환기는 전남 기자도에서 일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난 외아들이었는데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유년 시절을 보낸다. 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닐 때 바이올린을 켰으며 키가 무려 6척,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190cm 정도라고 하니 어마무시한 키에 특히 농구를 잘했다 한다. 그러나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중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넉넉한 재산과 또 매우 프로그레시브한 싱킹을 가진 부친은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 중학교에 다니게 했다. 그림은 물론이요. 글 잘 쓰지, 인물 좋지, 악기 연주도 잘하지. 다방면에 뛰어난 그의 주변엔 늘 여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부모님은 독자였던 아들의 혼인을 서둘렀다. 집안에서 맺어준 여인과 맘에 없는 결혼을 하고 초야를 보내게 된 그의 나이 겨우 19이었다. 일찍이 동경과 서울에서 신여성을 보아왔던 터라 촌보였던 부인이 눈에 차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 또한 없었다. 졸업을 하고 1937년에 귀국했지만 독자였던 김환기에게 고대하던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딸만 내리 셋을 두었다. 그 무렵 김환기의 아버지는 소작인들의 빚만 가득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김환기는 미련 없이 아내와 이혼을 한다. 조혼과 이혼, 또 세 딸을 둔 호라비에 상속받은 유산도 변변치 않던 김환기는 변동님에게 자신을 내세울 군무억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변동님은 그런 사실들이 1도 중요하지 않았다. 높은 안목으로 조선의 목공과 백자의 참맛을 아는 김환기가
그저 좋았다. 그의 껑청거리는 걸음새나 큰 웃음소리, 억양조차 멋지게 느껴졌다고 하니 콩깍지가 쓰여도 단단히 쓰였던 거다. 변동님은 김환기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남편인 천재 시인 이상과 결혼할 때처럼 어마무시한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실자식이 있는 집으로 개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일이냐며 동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뒤흔들며 집안에서는 적극 반대하였다. 이에 변동님은 이렇게 응수한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상황극도 들어갑니다. 네. 오늘 상황극은 뭐죠? 옛날 영화 사랑방 송님과 어머니의 오키 버전입니다. 네. 내가 낳아야만 자식인가? 열이면 어때? 내 그 아이들 데려다가 보란듯이 교육시킬 테니 두고 보라고. 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오키 버전이었어요. 네. 신여성 독림 언니, 네, 멋집니다. 멋져요. 네. 자, 분위기 잡고, 네. 시침이 뚝 떼고 다시 갑니다. 그녀는 변씨 가문과 인연을 끊겠다는 선언을 하고 집을 나와 김환기와 동거를 시작한다. 내게 향안이라는 당신의 아호를 줘요. 변동님이 아는 김향안으로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어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도 아니요. 평수 넓은 아파트도 아니었다. 김환기의 아호, 그것도 변동님이 재혼할 때 내건 조건이었다. 김향안은 이상이 죽고 미망인이 된 지 7년 만에 면사포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신식 결혼식을 올린다. 그녀 나이 28세 때의 일이다. 이후 두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는 금수를 자랑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 서울미대에 재직하던 김환기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는 일이 드물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야 돌아오곤 했는데 이 부잣집 외동아들로 어려울 것 없이 성장한 김환기는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렸다. 고향 땅을 팔아 백자 항아리나 고미술품을 사 모으면서도 가게를 돌보기는커녕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일도 관심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향아는 온종일 노모와 아이들 뒷바라지를 즐겁게 해나간다. 그러나 남편의 월급은 6 식구가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옹색한 살림살이가 이어졌고 쌀을 꾸러 다니거나 김환기의 담뱃값을 꾸러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불편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김환기는 꿈만 먹는 예술가였지만 그의 아내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겨내는 강한 어머니였으며 똑소리 나는 아내였다. 또한 그녀는 문학은 물론 다양한 예술 장르에 관심과 소양이 깊었다. 김환기가 도스토옙스키를 아는 것보다 김향안이 피카소를 이해하는 정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한다. 그런 아내가 밉지 않았다. 어느 날 술에 취한 김환기가 말한다. 나 언젠가 파리에 가고 싶어. 가게 되면 당신도 꼭 데려갈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향안은 불어 공부를 시작했다. 피난 보따리에 불어 사전을 챙겨갈 정도로 열심이었다. 어느 날 술이 얼큰하게 취해 들어온 김환기가 말한다. 대체 내 예술이 어디쯤 유치한 건지 알 수가 없어. 그걸 알고 싶어. 그럼 외국에 나가봐요. 어떻게 나가야 하지? 내가 먼저 가서 기반을 준비해 놓을 테니 당신은 그때 오셔요. 네, 오키 버전입니다.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네, 조금 오그라들어도 참고 들어주세요. 다음날 향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득달같이 프랑스 영사관을 찾아가고 파리에 가고 싶다 하니 여권을 만들기도 전에 비자부터 내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집을 팔았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한 향아는 파리로 떠났다. 실행력, 추진력 무엇인가요, 정말. 김환기가 이화여대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아내를 따라 파리로 건너간 것은 다음 해인 1956년이었다. 돈 한 푼 없이 파리로 건너간 김환기였지만 1급 갤러리가 아니면 전시를 하지 않겠다는 자긍심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파리의 생활고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고 향아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면 뭐든지 했다 한다.
1959년 귀국한 김환기는 홍익대 미대 교수를 거쳐 미술대학장을 맡게 된다. 그러던 중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참가하여 명예상을 수상한 걸 계기로 1964년 두 사람은 다시 재산을 정리하고 뉴욕으로 향한다. 변동님은 백화점에서 판매원 일을 다시 시작하고 이때부터 김환기의 뉴욕 시대는 회화가 정점인 경지에 올라 완전한 추상으로 전환된 시기이기도 하다. 점화로 대표나는 김환기의 뉴욕 시기 그림들은 가장 원초적인 조형 요소인 점에 대한 미적 탐구를 반영하고 있다. 김환기가 과거에 몰두했던 한국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점화에서 드러난 것이다. 1974년 7월 7일 김환기는 목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뉴욕 유나이티드 병원에 입원한다. 7월 12일 1시 수술을 앞둔 김환기의 침대엔 Nothing by Mouse라는 표식이 붙여졌다. 환기는 병상에서 어서 내일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일기에 썼고 그게 그의 마지막 일기가 될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로부터 열흘 후인 7월 24일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던 김환기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의 나이 불과 62이었고 김향환과 결혼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였다. 김환기 사후에도 쭉 뉴욕에서 거주해온 그녀는 서울을 오가며 김환기의 미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펼치며 여생을 보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0년 만인 2004년 2월 29일 남편과 11년 동안 살았던 뉴욕에서 88세를 일기로 하늘에 별이 되었다. 예술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술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의 뮤즈가 된다는 것은 분명 일반 사람의 영역은 아니다. 현실과의 괴리에서 조금은 붕 떠있는 듯한 기질과 특이한 마인드를 무기 삼아 살아가는 예술가들은 모두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일은 김향환이 그랬던 것처럼 클림트의 영원한 뮤즈이자 정신적 동반자였던 에밀리 플레게가 그랬던 것처럼 끝없는 자기 희생과 인내, 헌신이라는 이름의 출혈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깊은 예술적 안목으로 그들을 돕는 조력자이자 구원자이자 동반자로서 그들로 하여금 삶과 예술에 대한 신념과 창작 의지, 열정을 고취시키고 영감을 불러일으켜 인류가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누군가는 예술로서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어떤 형태로든 작품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내이자 동료이자 평생의 헌신적인 파트너였던 김향환 여사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소설 속 이야기와 같은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한국을 대표하는 진 씨 또한 또 가장 애정하는 예술가 김환기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작품은 그저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을 넘어 각각의 우리가 모여 연대하는 거대한 우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처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씁쓸함과 또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를 불러보며 기억 속 반짝이는 얼굴들을 소환해보는 밤입니다.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추상미술의 선구자 수화 김한기 화백의 삶과 작품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그의 작품 속 점과 선이 만들어내는 미적 조화처럼 우리 삶도 크고 작은 순간들이 모여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우리 풀치님들의 일상도 김한기 화가의 작품처럼 따뜻하고 조화로운 빛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 씨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로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진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함께한 저는 DJ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Starry, starry night. 오늘 끝곡입니다. 돈 맥클린, 빈센트.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in.